안녕하십니까. 기술 침해 유출 발생 시 대응 전략 강의를 맡은 이종주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셨겠지만 기술 침해 유출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타 회사에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매출액이 갑자기 급감할 때 기술 침해 유출 사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기술 침해 유출이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와 증거 확보를 위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가 확산되면 결국 금전적 손해로 확대되고 증거가 없다면 앞으로의 구제를 받을 길이 요원해집니다. 다음에 보시는 절차에 따라서 초동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발생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이유는 절차에서의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결정권자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내에 보안 규정이 있다면 그 보안 규정에 따라 보안 책임자를 거쳐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고요. 보안 규정이 없다면 발견 즉시 상급자 그리고 직속 상급자를 거쳐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응의 의사결정권자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체조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기술 침해 유출자의 그 주체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의 침해로 의한 것인지의 파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주체가 유출한 기술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의 내용은 보통 유출 방식을 통해 추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핵심 기술이 디지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된 파일명, 그리고 용량, 그리고 시기 등으로 대략적인 침해 유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침해 유출 기술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전적으로 준비하시면 앞으로 구제 절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가적인 기술의 침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침해 유출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자에 의한 경우이면 보안감사 등 관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외부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비밀유지서약서와 같은 관리적 보안과 서버 관리 등과 같은 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해킹이라면 외부 전무업체를 통해서 기술 보안 강화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유출된 내용이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사실의 통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물적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PC, 노트북 등을 최대한 원본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저장 장치의 기록은 침해 유출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직접 증거 내지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녹음된 증거가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하고 녹음을 해두시면 추후 유일한 증거로 사용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해와 유출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 기술보안 관련 행정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해결하면 좋지만 사실 기술 침해 유출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다양한 행정관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침해된 기술의 종류에 따라 행정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인지, 영업비밀인지, 산업기술인지, 방위산업기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하도급 관계면 조금 특수해집니다. 또한 어떤 구제를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해자 처벌이 목적인지,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피해 확산 방지가 목적인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초동 대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초동 대응 이후에 구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구제 수단은 이미 법률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 구제 수단은 수사기관의 신고 또는 고소 등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적 구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침해, 방위산업기술 침해, 하도급 기술 자료 탈취, 산업재산권 침해라는 행위 태양이 있고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모호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적 구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민사적 구제 수단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물건의 폐기, 설비 제거 청구권, 경험 및 전직 금지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각 법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요건의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특정 기술은 기술의 침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받을 동안 비밀을 유지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한 형사적, 민사적 구제 수단에 나아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시정조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조사와 시정조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술침해 유출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관계도입니다. 중앙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듯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 합의가 소송 비용에 부담이 없고 심리적 소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술침해 유출 사건은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고 직접 증거를 또한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침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자발적인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비용과 증거 확보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모두 재판기간이 길어서 그동안 발생하는 피해 기업의 심리적 소진 또한 관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형사소송은 보통 기술의 침해 유출 피해 기업이 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가 착수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수사가 개시되지 않고 막상 재판에서도 상대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또 증거 확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아래의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제 측면에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침해 유출이 있은 후 중소기업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 매우 유용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무지원단을 통해서 피해 중소기업의 변호사와 변리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매칭해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시간까지 무료여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행정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요. 시정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상은 기술보호유관기관 연락처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 변호사였습니다.